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에디터블 폴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제가 일단은 에디터블 폴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다음 강의나 그럴 때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겠죠. 자, 일단 써볼게요. 자, 에디터블 폴리. 뭐 일단 말의 뜻을 보게 되면은 뭔가 에이블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폴리는 뭐냐면은 사각형을 의미를 해요. 사각형.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라고도 하는데 뭐 사각형 기반의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의 그 하위 메뉴들을 한번 볼 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2번, 자, 3번, 자, 4번. 일단은 폴리에 일단 써볼게요. 자, 버텍스, 그리고 엣지, 그 다음에 볼더라는 게 있고, 그리고 폴리건, 요런 개념으로 하위 메뉴들이 크게 보면은 뭐 이제 하나 더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써보기만 할까요? 엘레멘터리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버텍스는 점이죠. 엣지는 선. 자, 보더는 외곽선.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폴리곤은 면을 의미하고요. 엘리먼트는 전체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점이 있어요. 그쵸? 점이 있고, 점이 이동하거나, 혹은 두 개의 점을 잇게 되면은, 선이라는 게 생기고요. 자,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점이 있고, 두 개의 선이 있고, 자, 요거를 요렇게 이어지면은, 이렇게 면이 있죠. 면. 자, 이게 선. 그리고 요게, 이제 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최소한의 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 형태, 삼각형이 필요는 하지만 이게 이제 삼각형 기반의 모델링은 맥스에 있긴 해요. 에디터블 메쉬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메쉬 기반으로 모델링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메쉬 또 폴리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에디터블 메쉬라는 게 있다. 이 메쉬는 앞서 말했듯이 삼각형 기반이고요. 이제 이건 사각형 기반이에요. 근데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기가 힘들고요. 삼각형 기반의 모델링이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모델링을 하기에. 그래서 이제 추후에 나온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폴리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맥스에서도 굉장히 이제 모델링을 하기 쉬워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자, 일단은 에디터블 폴리. 그러면 여기서 뭐냐? 에디터블 폴리. 자, 사각형 기반으로 모델링을 한다는데, 자, 뭘까? 자, 일단은 제가 스피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자, F4를 눌러서, 자, 이렇게 와이어가 보이게끔.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이렇게 기본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요거에 변형을 가하거나 어떤 요거에 대한 정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모디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크기라던가 그쵸? 전체적인 면수 같은 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요걸로는 사실 모델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요런 기능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디터블 메쉬라는 혹은 에디터블 폴리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가장 이제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스피어라는 글씨에다 대고, 자, 마우스 오른클릭을 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전환이 돼요. 혹은 여기 오브젝트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클릭을 한 다음에 컨버트 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 이런 식으로도 변환이 돼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버텍스, 엣지, 볼더, 그리고 폴리곤, 엘리먼트, 엘리먼트군요. 엘리멘터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버텍스의 이제 주요 기능들을 먼저 볼 거고, 뭐 엣지, 그 다음에 쭉쭉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셀렉션의 하이 메뉴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 클릭, 왼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엣지, 선이라고 했죠. 이렇게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더 같은 경우는 외곽선인데 지금 현재는 보더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뭐 면, 그렇죠? 선택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 덩어리. 자, 그래서 이제 버텍스에서 볼 기능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리무브라는 기능이 있고요. 리무브, 자, 그리고 타겟 웰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커넥트. 자, 뭐 리무브라고 하니까 이제 지우는 건데, 약간 틀린 게 뭐냐면은 딜리트하고는 틀려요. 자, 그리고 타겟 웰드는 뭐냐면은, 이 웰드는 뭔가를 이렇게 붙이는 기능인데, 타겟이 들어가서 두 개의 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점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점의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두 개의 점이 하나로 되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자, 커넥트는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런 기능들을 맥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리무브라고 했었는데, 리무브는 보면 이렇게 에디트 버텍스에 이렇게 리무브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적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점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면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딜리트하고는 제가 틀리다고 했었는데, 자, 딜리트 키를 눌러보면은,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는 점이 없어지는 건 동일한데 면까지 사라지게 되죠. 근데 리무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점이 사라지지만 이렇게 면까지 날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웰드라고 되어 있어요. 타겟 웰드는 점을 이동해서 붙인다라고 했었죠. 여기 리무브에서 대각선 아래로 보면은 타겟 웰드라고 있는데, 마우스 왼클릭으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클릭. 이게 좀 밝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색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건 또 너무 파란색이네요. 자, 이렇게 이런 색으로 이제 잘 보이죠. 자, 타겟 웰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여기도 클릭. 이런 식으로 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타겟 웰드가 안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에디터블 폴리인데서. 자, 뭐냐면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없는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여기는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적용이 되는데,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겟 웰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일단은 요만큼만 설명을 드리고, 자, 커넥트. 자, 커넥트는 뭐냐면은
연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없을 때 이렇게 빈 공간, 사실 빈 공간은 아니죠. 이렇게 면이라는 게 있는데 커넥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말인 즉슨 뭐냐면은 이렇게 커넥트를 적용을 하고 타겟 웰드를 하면은 또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의 타겟 웰드와 커넥트의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리가 좁으니까 이 글씨를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엣지 부분인데, 엣지도 마찬가지로, 자, 리무브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브릿지라는 기능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커넥트, 같은 명령어죠. 커넥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자, 리무브는 앞서 말했듯이 지우는 거죠. 여기 있는 셀렉션 메뉴들을 활성화시키는 단축키가 뭐냐면은, 자, 버텍스부터 1, 2, 3, 4, 5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쓰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엣지가 선택이 됐어요. 자, 리무브를 눌러보면은, 자, 똑같죠? 단지 이제 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점이 아니라 이제 엣지라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두 개의 점이, 그쵸, 하나의 선이 되듯이, 우리가 엣지를 지워버리는 것도, 점을 지우는 것과 사실은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점이 없어지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엣지 상태에서의 리무브는 약간 틀리게 써요. 어떻게 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만 이렇게 딱 남겨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리무브를 그냥 이렇게 딱 눌렀어요. 자, 눌러보면은, 엣지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보이는 게, 자, 여기에서는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리무브를 하니까 면이 두 개죠. 근데, 실적으로 버텍스에 가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점들이 남아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 보이는 히든 엣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면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리무브를 해야지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귀찮잖아요, 이렇게 하기. 그래서 이게 지금 명령을 되돌리는 명령은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로 이렇게 명령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엣지 상태에서 리무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리무브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버텍스까지 한꺼번에 깔끔하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엣지에서 리무브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컨트롤 키를 조합을 해서 같이 쓰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브릿지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위에 뚜껑을 이렇게 없애볼게요. 선택을 해서, 지금 면으로 선택해서 딜리트를 지운 거죠. 자, 엣지 상태로 다시 왔습니다. 자, 엣지 상태로 다시 오고 화면을 좀 Alt W 누르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자, 여기 보면 그리드가 있는데 이 그리드 없애는 거는 G자를 누르면 돼요. 자, 어찌됐든 이제 브릿지 기능을 볼 건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엣지를 선택을 해서 브릿지 버튼 여기 있죠.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다리죠, 다리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브릿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엣지의 면적은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엣지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브릿지가 안 되는 조건이 있는데, 엣지가 서로 붙어 있을 때는 브릿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는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브릿지. 자, 이렇게 이제 브릿지라는 기능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커넥트. 엣지에서의 커넥트가 이제 버텍스에서 커넥트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엣지에서의 커넥트는 실질적으로 면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눌러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의 엣지를 선택을 했어요. 나란히 있는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면이 나뉘죠. 한 개의 면이었는데 두 개의 면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커넥트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의 중심과 여기의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면이 나뉘죠. 그래서 뭐 재밌는 걸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자, 이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렇죠? 중심으로 가면서 면이 나뉘죠. 근데 이제 엣지에서 커넥트는 여기 보면 세팅스라고 해가지고 세팅 창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은 약간의 렉이 동반이 돼요. 약간의 렉이 동반이 되면서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 글씨 써 있는 부분을 마우스 왼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일단 한 가지씩 옵션을 보게 되면 처음에 세그먼트래요. 세그먼트는 이렇게 수치를 늘리면은 이렇게 그만큼 많이 면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핀치는 이런 식으로 간격, 그리고 슬라이드는 위치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만족했으면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능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더라는 기능인데, 자, 보더는 뭐냐면 외곽선이에요. 이렇게. 자, 지금 눌러보면은 이렇게 외곽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박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자, 외곽선이라고 하면은 이 외곽에 있는 선이 외곽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보더의 외곽선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보더의 외곽선은 자, 폴리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폴리곤의 끝에 있는 선, 폴리곤이 끝나는 부분의 끝에 있는 선을 의미를 해요. 지금 뭐 여기 혹은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헤딩이 되겠죠. 폴리곤이 이렇게 플랜 형태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면이 보더일 거예요. 외곽선. 근데 예를 들어서 면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는 외곽선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가운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폴리곤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없지만 이렇게 폴리를 전환을 해서 여기로 구멍을 이렇게 뻥 뚫었어. 그럼 폴리곤의 끝에 라인이 여기죠.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보더에서는 딱 볼 기능은 딱 하나예요. 캡.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딱 뚜껑이 닫혀요. 그렇죠?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둘 오브젝트를, 자, 이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선택을 했어. 막 작업을 했는데 이 오브젝트 지금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막 마우스로 찍어봐도 안 되는데, 자, 이 오브젝트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이는 지금 버텍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마우스 왼클릭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마우스 왼클릭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 오브젝트 선택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제 막 작업을 했어. 그러면 다시 이 오브젝트를 작업을 하려면은 자, 이렇게 선택 해제. 그러니까 폴리의 하이 메뉴를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본 거고요. 자, 그래서 보더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자, 폴리곤이네요. 자, 폴리곤. 자, 폴리곤에서 볼 기능은, 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 베벨. 그리고 인서트라는 기능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기능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익스트루드는 뭐냐면은 돌출인데 이게 뭐 돌출도 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임의의 4개의 면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면이 돌출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 와이어 상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돌출을 시켜야 돼. 그럼 이렇게 마우스 왼클릭을 한 상태에서 위로 쭉 살짝 드래그만 해주면 되는데 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익스트루드도 보면은 이렇게 세팅 창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자, 일단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수치를 한번 제가 한 요 정도. 마우스 왼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은, 수치가 변해요. 실시간으로.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엔 그룹이야. 그리고 그 다음엔 로컬 로멀. 그리고 바이폴리곤. 보면은 약간, 그쵸? 적용되는 게 틀리죠. 그룹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세팅창이 열려있을 때는 이렇게 추가 선택이 돼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 튀어나와 있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선의 방향이 다 일정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선택한 면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심에 노멀 방향이라고 하는데, 뭐, Z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로컬 로멀 같은 경우는 약간 벌어지는 형태예요. 그쵸? 보면은 그룹과 로컬 로멀이 차이가 있죠. 로컬 로멀은 내가 선택한 면에 가장자리에 있는 점들, 이 점들이 그러니까 점들의 보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점의 90도 방향으로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점점 퍼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90도, 여기에 90도, 90도. 직각 방향. 쭉쭉쭉 뻗어나와요. 자, 그래서 그룹과 로컬 로멀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고, 바이폴리곤 같은 경우는 각 면에 하나씩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왠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징그럽더라고요. 자, 뭐 어찌됐든. 자, 그리고 나서 OK를 하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벨. 베벨은 익스트루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개념이 더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베벨이 익스트루드 밑에 있죠. 자,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 밑에 아웃라인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를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면의 면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너무, 값을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꼬이죠.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자, 어찌됐든 수치를 줘서 이렇게 면의 면적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뭐 그룹, 로컬 로멀, 바이폴리곤. 근데 바이폴리곤 할 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 줘야 되겠죠. 원하는 만큼 되면은 이제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기능이 인설트라는 기능이에요. 인설트. 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면을 안쪽으로만 나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면을 안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많이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또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적당히 원하는 만큼 적용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여기에도 그 세팅창이 존재를 해요. 근데 세팅창이 존재를 하는데 인서트는 사실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세팅창은 많이 활용하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네요. 뭐 때에 따라서는 많이 쓸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어찌됐든 제가 이제 앞서 요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베벨만 잘 쓰면은 뭐 인설트든 익스트루드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베벨에서 아웃라인 값을 0으로 하면은 이건 익스트루드와 같죠. 그리고
반대로 아웃라인에 값을 마이너스로 주고 높이 값을 주지 않으면 이거 인서트랑 똑같아요. 이런 응용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모델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은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쉽게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혹시나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책이 한 권 있으면 확실히 도움은 되는데 어떤 제목의 책을 제가 권하는 게 아니라 약간 라이브러리식의 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능 위주의 설명. 그러니까 보통 서점에 가면은 뭐 요즘에는 온라인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예제를 많이 따라하는 식의 그런 교재가 있고 기능 위주의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내가 맥스책을 처음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라이브러리식의 기능 위주의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완전 순수하게 그렇게 기능 위주로만 된 책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제를 포함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예제보다는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 그리고 기능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책을 추천합니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에디터블 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디터블 폴리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한 오브젝트를 하나 정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감사합니다.